네, 저희 인사 드리고 앉을까요? 그러면 차렷 인사.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이제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할게요. 그 감독님부터 기자님들 오늘 와 계신 기자님들한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공식 작전 감독 김성훈입니다. 아마 밖에는 지금도 비가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오실 때 이렇게 비 많은 날 저희 작품 보러 오시라 해서 죄송한가도 마음이 살짝 있는데 혹시 이 영화가 그런 마음을 극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지훈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판수 역할 맡은 주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민준 역할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사 말의 시간은 끝났고요. 바로 그 기자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지금 왼쪽 매체명하고 성함 그다음에 어느 분한테 질문하시는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낸셜 투데이의 김영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감독님한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1986년 도제승서기관 레바논서 피랍 사건을 각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놀랐던 게 그 예전 기사를 읽었는데요. 그 뭔가 차에 두 명이 타고 있었고 이제 서기관님만 납치됐다. 그리고 바퀴에 이제 뭐 총을 발사했다. 그런 부분 아주 잘 반영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모로 어떤 각색이니까 좀 각색에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셨는지 그 점 궁금하고요.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오늘 이제 입장 티켓을 봤습니다. 이제 러닝 타임이 2시간 22분으로 나와 있던데 지금까지 만드신 뭐 터널이라든지 끝까지 간다 등이랑 비교하시면 이 영화가 가장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만큼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많았다고 이해하면 될지 러닝 타임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각색 분야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기자님이 그 차 바퀴라든가 그 부분 세밀하게 묘사해 주셨잖아요. 구석구석 잘 봐줘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 실화를 저희가 그대로 재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각색을 해서 극화된 드라마, 영화로서 이제 관객들한테 선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상의 영역들이 상당 부분 존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화가 가지고 있는 그 저희가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그대로 하려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납치했을 때 차량의 종류, 색깔, 맞았을 때 총탄 위치 이런 것들 또한 뭐 그런 것이 뭐 꼭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때로는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사실과 같은 진실과 같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진실을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고증을 했고요. 그 이후 각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이후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원래 제목이 그간의 제목은 피랍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비공식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바꿨고 피랍이라는 것은 저희 영화의 동기였습니다. 어떠한 외교관이 납치되고 그로부터 일어난 과정과 결과는 비공식 작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이야기, 구하려는 자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저희 영화적 창작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길이 말씀해 주는데 정확한 길이는 2시간 12분 크레딧 포함입니다. 제가 끝까지 간다와 터널이 2시간 8분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늘었습니다. 아마 이 여정이 동행하는 이 여정, 과정, 위기 이 둘이 겪는 관계의 변화, 감정 이런 것들이 더 보여줄 것들이 많지 않았나 그리 생각해서 이러한 러닝타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저 중간에 데일리안의 홍정선입니다. 오랜만에 영화의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것 같습니다. 배우 연기, 연출도 영화의 장르적인 재미와 감동,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봤던 것 같고요.
배우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작 보고에서 하정우 씨가 연기의 맛을 좀 알게 됐다 하셨는데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이 두 분의 케미가 이렇게 좋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주지훈 배우는 두 분께 양쪽에 앉아 계신 두 분께 굉장히 감사하다고 했는데 왜 감사하다고 얘기하는지를 알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저는 요번 이 비공식 작전이 두 배우의 인생작을 갱신한 게 아닌가, 다시 쓴 게 아닌가 싶게 두 배우 연기를 너무 좋게 봤는데요. 두 분의 어떤 이런 연기 케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감독님이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으면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 촬영의 대부분을 모로코에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러한 강제 합숙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른 작품에 비해서 이야기할 시간도 충분히 많이 가졌고 같이 시간도 사적인 시간도 보내면서 감독님과 주지훈 배우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던 게 다른 작품에 비해서 더 그런 케미가 더 좋은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성훈 감독님의 현장은 정말 스텝 막내까지도 아이디어를 내고 의견을 내고 다 같이 정말 공동체 작업 같은 느낌으로 현장이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시너지가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그러한 것이 이 영화의 모든 외국 배우까지 포함해서 좋은 앙상블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영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워낙에 감독님도 정우 형님도 같이 함께 타 작품에서 아주 깊은 호흡을 맞췄어서 뭐 서로 뭐 거리낄 거 없는 사이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숙도 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고 뭐 촬영 쉬는 날에도 같이 뭐 식사를 하고 같이 산책을 하고 감독님과도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시간들이 어찌 보면 사담이지만 어떤 서로의 기조와 서로의 호흡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아주 많이 함께 하다 보니 또 저로서는 판수의 입장에서는 제 느낌에는 판수가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좀 많은 캐릭터라고 느끼거든요. 어쨌든 메인 상황에 제가 강제로 끼어들게 돼서 제가 의도하지 않은 일에 끼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제가 막 이걸 주도하기보다는 이렇게 주도가 돼 있는 어떤 판에서 놀아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감독님과 정우 형님이 뭐랄까요, 훨씬 더 넓은 해석과 아주 자유롭게 제가 뛰어놀 수 있는 어떤 판을 만들어 주셔서 아주 재미있고 또 되게 어려운 촬영임에도 불구하고 고됐다, 어려웠다, 힘들었다 이런 기억보다는 되게 익사이팅했고 되게 재밌었고 되게 즐거웠던 막 친구들이랑 이렇게 피크닉 갔던 그런 느낌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굉장히 행복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화를 좋게 보셨다면 저희가 느꼈던 그런 기분들이 좀 전달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저 뒤쪽 예. 네.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지금 액션이 굉장히 많은데 두 배우분 그 액션 장면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컷이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감독님한테는 그러니까 뭐 고증에도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차 같은 거는 약간 좀 그 나중 시대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나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도 그 옥상에서 그 오 서기관님을 업고선 거기서 탈출하는 액션 시퀀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한여름 7, 8월에 한국에서 오픈 세트에서 옥천에서 진행된 장면이었고요. 거의 와이어 액션, 뭐 날씨도 날씨지만은 와이어 액션, 총격 액션이 거의 10회차 이상 촬영이 진행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시퀀스가 아마도 가장 육체적으로도 힘들었고 또 중간에 국지성 호우가 내려서 촬영이 계속 중단이 됐었는데 또 그
모로코의 하늘빛을 또 맞추기 위해서 조명팀과 촬영팀이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렸다가 찍고 기다렸다 찍고 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겐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택시 운전수로서 기본적으로 제가 운전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아스팔트도 있지만 비포장 도로들이 워낙 많아서 차가 좀 이렇게 밀리고 그게 우리가 부른 뭐 분노의 질주 같은 엄청난 뭐 그런 액션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뭐 안전상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뒤에 두 형님, 두 선배님들, 배우분들 또 어떤 때는 촬영 감독님을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무리 신경을 썼어도 제 스스로가 뭐 제가 뭐 AI가 아니니까 제가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혼자 몸이면 그것도 걱정되지만 동료 배우들, 선배님들 뭐 촬영 스태프들을 태우고 그걸 하는 거가 좀 부담이 많이 됐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래서 그런 부담을 안고 찍어서 그런지 그런 카체이스 장면들이 좀 저는 많이 기억에 남네요. 예. 감독님. 저도 탄 적이 있습니다. 네. 운전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고증 부분과 그 시대적으로 그 87년도에 6년도와 7년도의 모습이잖아요. 최대한 고증을 따르려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으나 아마 미진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차 중 하나인 판수 주준 배우님이 몰고 있는 벤츠 택시가 있는데 그 차종이 아마 벤츠 W123으로 현 E클래스에 아마 모태가 되었던 차인데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89년도인가 나왔을 겁니다. 우리 영화 배경은 87년이고 한 2년 정도의 기억이 맞다면 2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87년에 이전의 차들을 현지에서 수급하는 것들이 안전상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무나 버거웠기에 그러한 있을 법한 어떠한 것들로 대처했던 지점들은 분명히 있고요. 또 저희들이 놓쳤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기자님, 이쪽. 네, 이투데이 박곡 기자입니다. 네, 이쪽에 있고요. 감독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저는 끝까지 간다나 터널이나 킹덤처럼 감독님의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름의 독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공식 작전은 살짝 공교롭게도 모가디슈나 교섭 같은 작품을 연상하게 되는 측면이 있고 관객도 아마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공식 작전만의 독특성은 뭔지, 관객이 왜 극장으로 와야 되는지를 감독님이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관객들이 아주 재고 따지고 극장으로 오는 분위기잖아요. 감독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왜 바꿨냐라는 질문으로부터 해갖고 많은 그러한 질문들과 그 자체가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단 영화를 보시고 나면 저의 어떠한 이유, 저희 제작진의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 영화 자체가 증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한두 번 했던 말씀이긴 한데 각자의 말씀대로 소재나 이 이야기의 배경 그리고 장소 이러한 유사성으로 인해서 새 작품들을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출발 지역은 비슷하지만 각자 영화가 가려고 하는 방길 그리고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너무나 새 영화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주 재료가 비슷하더라도 셰프의 어떠한 양념을 첨가하는 태도나 요리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요. 비공식 작전은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과정, 모습을 통해서 서스펜스, 유머, 액션 등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하는 영화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그쪽 오른쪽 중간이시군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 형제 이현정 기자입니다. 그 감독님께 질문 하나 여쭐게요. 이 실화인 건 이제 이미 알려졌는데 왜 하필 이 실화에 좀 더 집중하셔서 왜 하필 이걸로 영화 소재로 삼으셨는지 좀 개인적인 배경이나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 작품을 제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아마 18년쯤 킹덤 1을 마칠 즈음에 제안을 받았어요. 이 작품을 제안을 받았고요. 원작 시나리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자체가 물론 흥미로웠겠죠. 근데 왜 이 실화의 소재 이야기에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흥미로웠고 그 당시 이 실화는 과연 어떠한 역사적 사건이었나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기사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은 실화라는 것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외교관이 납치됐다가 말도 안 되게 잠시 사라졌다가 적당한 꽤 많은 오랫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결국은 무사히 돌아왔던 해피엔딩을 베이스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그 외교관님은 무사히도 돌아오셨고 이러한 결과적으로 해피엔드 베이스였고 그 사이에 저 스스로도 지금 말하지만 그 사이에 건너뛴 어떠한 궁금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 실화 베이스. 그분은 납치됐고 20개월 만에 돌아왔다. 근데 그분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 어떻게가 몹시 궁금했고 그 부분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채워보고 싶었습니다. 단 이 영화를 이러한 어둡지 않고 관객들이 편히 잘 볼 수 있도록 영화적 쾌감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이 작품들을 바라보고 찍고 싶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없으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엠비언스타 이난경이라고 합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이제 좀 나오신 주연분들 빼고 이제 좀 안기부 부장으로 나오신 김은수 배우님도 되게 좀 신스틸러로서 좀 강렬한 인상을 남기셨던 것 같은데 이제 좀 어떻게 캐스팅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고 이제 또 하나는 주지훈 배우님께는 이제 좀 패션이 좀 평범치 않고 좀 되게 많이 눈길을 사로잡더라고요. 이제 좀 그런 좀 독특한 패션들은 어떻게 좀 준비하게 되셨는지 좀 비하인드 듣고 싶고 이제 하정우 배우님께는 이제 좀 다양한 액션들을 좀 소화하셨는데 좀 그 액션들을 준비하시면서 고충은 없으셨는지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감독님부터. 예. 네, 아마 그때 기억을 공유하시는 기자님들도 있을 거고 아마 모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80년대 그 당시에 안기 부장의 위세는 엄청났던 걸로 기억하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그러한 존재인데요. 다만 저희 영화에서는 그러한 무겁고 어두운 것뿐만 아니라 적당히 유머적인 희화적인 요소로 그리고 아이러니한 요소로 안기 부장이 등장하고 싶었어요. 그러한 역을 함에 있어서 그 자체의 카리스마와 그 카리스마 옆에 있는 유머러스함이 있는 배우가 김웅수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또한 그 김웅수 선배님을 의상을 정함에 있어서 그 첫 등장을 아마 테니스를 치다가 오셨던 느낌으로 그 복장을 했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최초에 옆에 계신 주지훈 배우님께서 팁을 주셔서 아마 그 당시에 공무원분들의 가장 즐겨했던 스포츠가 테니스였을 것 같고 그 어딘가에서 테니스를 하다가 금고가 열려라는 소리를 듣고 바로 찾아왔을 거라고 추정해서 아마 걸어가시면서 이렇게 팔도 흔드는데 그분이 테니스 하던 스윙 연습을 하시면서 그곳을 찾아왔다고 생각됩니다. 말씀 정리하면은 카리스마와 더불어 유머를 겸비한 김웅수 선배님이 저희 안기부 역에는 적합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판수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가 굳이 촬영이 아니어도 만나는 사이이기 때문에 만나서 뭐 영화 얘기 하시죠 감독님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냥 밥 뭐 먹었냐 이런 사소한 얘기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감독이랑 또 그러다 보면 또 캐릭터 얘기도 자연스레 나오고 그러다 보니 애초에 대본에서 느껴지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좀 구체화시키는 감독님과 함께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판수란 친구가 그 동양인이라고는 정말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요즘도 그런 것들이 문제잖아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이긴 한데, 그게 벌써 87년도 그 옛날이니 어떤 동양인에 대한 그들의 시선이 더욱더 익숙치 않았을 것이고, 근데 그곳에서 세일즈를 하는 친구니까, 호객행위를 해서 먹고 사는 친구니까 뭐 아무래도 좀 눈에 띄고, 이왕이면 여러 똑같이 생긴 택시에 똑같이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중에서 더욱더 눈에 띄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일 것 같다 해서, 그런 것들을 뭐 저희 전문 의상팀과 감독님과 함께 상의하다 보니 그렇게 좀 눈에 잘 보이는, 그래서 처음에 호객행위 할 때는 그 나라의 전통적인 모자도 실제 그 나라의 택시 운전수들은 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외국인이 택시 운전수를 하는데 갓을 쓰고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열의를 보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캐릭터에서 비롯된 그런 외관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반부에 이제 펼쳐지는 자동차 액션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며칠을 붙여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한 4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로케이션을 이동할 때마다 그 차량의 동선에 걸맞는 그 거리에서 계속 하나하나 이어붙인 촬영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전 커트에서 제가 어떻게 연기를 했고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감독님께서 그 전체 카 액션 씬의 프리 비주얼 영상 콘티를 미리 만들어 주셔서 저희 배우들에게 그거를 보여주면서 항상 상기시키고, 어떤 컷에서 어떤 주요 리액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디렉션도 주시면서 꼼꼼히 계속 끝까지 챙겨 나갈 수 있게, 연기해 나갈 수 있게 그런 프리비주얼을 만들어 주신 감독님께 또 제작진에게 굉장히 감사했고요. 사실 뭐 그러한 카 액션 씬이나 그다음에 그 옥상에서 떨어지는 그 와이어 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준비하는 게 물론 매번 그러한 촬영을 경험을 하지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무술팀의 준비에 잘 따라서 그렇게 해서 촬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후반에 나오는 데이 카체이스는 아니고요. 그 중반부에 밤에 도망가는 판수를 쫓아가는 우리 민준의 차 장면이 있잖아요. 달리는 장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도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으나 잠깐이라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면을 저희가 해질 무렵에 전체를 찍었어요. 매일 해질 무렵은 하루에 많이 찍어봐야 2컷, 적으면은 1컷, 운 나쁘면은 1컷도 못 찍을 그러한 순간이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총 그 짧은 순간 차 달리는 장면을 총 18회 차를 찍었어요. 해 지는 장면, 그리고 해 질 때, 그리고 해 뜰 때 잠깐 20분씩 찍었는데, 그 18회 차 동안 끝까지 그 열의를 가져주신 우리 스태프 여러분과 배우분께 이 자리를 불러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손 드셨던 기자님. 예. 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세계일보 엄영준 기자고요. 그 카체이시나 총격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을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현지 촬영하고 그 한국에서 촬영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뭐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여러 장면을 찍어가지고 이제 붙여야 됐을 텐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대역을 얼마나 쓴 거고 얼마나 그 배우님들이 직접 연기한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우님들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하정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 차 터질 때 보면 이제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 원래 예정된 멘트였는지 아니면은 뭐 그 장면을 포함해서요. 하여튼 영화에서 그 애드립이 있었는지 두 분 다 기억나는 대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신이 낮 차신이 약 6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세보겠습니다만, 그 나치 차신을 찍기 위해서
저희가 모로코 세 도시를 다녔는데 세 도시를 다닐 때마다 그 장소에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저희가 모로코에서 4개월을 찍었지만 모로코 탕헤르,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세 도시 각기 다 촬영지를 이동하면서 할 때마다 카츠에스 장면을 찍었고요. 아마 모로코에서만 20-30회 정도 촬영을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세트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한, 예를 들어 계단에서 실제 배우 스턴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뒤집는 걸 실제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한국에 와서 한국 세트, 한국의 짐볼이라는 차 흔들리는 어떠한 장비를 이용해서 또 찍었고요. 그런 것들의 도합 한 40여 차, 40회 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한 그 모로코와 한국 분량에 대해서는 세트 장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모로코에서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밤 장면 일부 한국에서 찍은 장면도 있고요. 혹시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예정되면 그거 좀 피곤하다 애드립이요? 그거. 애드립. 근데 사실 이게 2018년도, 19년도부터 시나리오 이야기를 회의를 많이 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질 않는데 아마도 그때 그게 평택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들깨 장면이. 그래서 평택에서 한 7회차 정도 촬영이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저녁 때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촬영이었는데 아마도 그 밤 촬영을 해 나가면서 진짜 피곤해서 그런 말을 한마디 뱉었는데 감독님이 그거를 쓰자라고 아마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독님 가만 계신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네. 네, 저 또한 이게 대사에 있었나 해서 헷갈려서 찾아봤습니다. 그게 폭파 장면이고 해서 롱테이크로 한 테이크로 갔던 장면입니다. 그때 소화를 못하면 그 다음날 또 찍어야 되는데 어떠한 좀 디테일한 대사가 있기는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 민준의 어떠한 감정과 그 당시 찍고 있는 하정우 배우님의 모든 것을 우측해셔서 내뱉은 더 이상은 좀 찍지 말자라는 뜻의 그 절실함, 그게 아마 민준의 절박함과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스태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래서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주 배우님한테도 인상적인 대사 있냐고 물어보신 거 맞으실까요, 기자님? 아니면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네. 저는 뭐 저 좀 듣고 있다가 잠깐 까먹었는데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보면 아마 그 뭐 애드립적인 요소가 있었냐, 뭐 두 분이 인상적인 그런 질문이셨던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촬영이 끝난 지가 꽤 됐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대사가 뭐 애드립이었냐 아니었냐는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명확한 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감독님과 정호영과 저희가 리허설을 할 때 되게 이렇게 드라이 리허설을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되게 리얼한 상황을 맞이하고 리얼톤의 대사와 리얼톤의 연기를 주고 받으니까 막 아주 디테일하게 난 이렇게 할 거니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슥 훑어보는 느낌 정도만 서로 주고 받은 다음에 이제 액션이 들어가면 저희끼리 이제 호흡을 하는데 그게 마치 저는 뒤에서 지켜보시는 감독님 포함 마치 약간 이렇게 좀 즉흥 잼을 하는 기분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이것이 애드립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어떻게 저의 플로우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정호영의 플로우가 들어오고 그거를 지켜보는 감독님의 막 플로우가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그런 좀 즉흥적인 그래서 대본을 보고 리허설을 했고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크를 연기했을 때 되게 프레시하다라는 느낌을 이번 영화에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예.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예, 이쪽. 예.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최지선입니다. 저 감독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게 내막이 어쨌든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사건이어서 촬영을 하시면서 이제 전말에 대해서도 좀 개인적으로도 궁금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사자 그 노재승 외교관과는 따로 만나보셨는지 영화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영화를 만들면서 따로 자료 서칭이나 아니면 다른 관련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는지, 또 혹시 인상 깊었던 실제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실제 인상 깊었던 실제 내용이란 실제 말씀. 인물. 네. 네. 저희 영화 오재석이라는 이 영화명으로 나오는 그 실제 외교관님은 저희 제작진에서 저희 사전에 이 시나리오 들어가기 전에 동의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본인의 이야기 어떻게 구해졌는지 아마 그 상황에서 가장 모르는 입장이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당사자는 나는 그냥 나오라 해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는 않으셨고요. 또한 본인의 이야기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부담감을 갖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오재석 역할을 하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그분이 갇혀서 그분이 어떠한 고초를 겪었느냐에 집중하는 영화가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창작된 영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서기관께서는 거기에 동의하셔서 작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참조할 것들은 당시에는 정보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엔드에 나왔듯이 외교에는 기밀 문서로 현재 묶여 있어서요. 외교적 자료는 저희가 찾아볼 수 없었고 다만 그 당시에 생성됐던 기사들 를 통해서 기초 자료 조사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 없으실까요? 없으시면 시간은 지금 예정된 시간이 넘어가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예, 감독님. 배우님부터. 예, 오늘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궂은 날이었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비공식 작전이 다시 우리 한국 영화가 부흥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일조가 되는 그런 작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바쁜 걸 해주셔서.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희 영화 보시면서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공연 관람하듯이 즐기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블랙 코미디가 있는 장면에서는 굉장히 함께 공감해서 웃어주시고 또 어떤 통쾌한 장면에서는 영화관에서 뭐 작게나마 아니면 내면으로 박수도 치고 이런 그런 공연 관람 문화처럼 보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언론 배급 시사를 오면서 차를 운전해서 오면서 비가 몹시 오더라고요. 몹시 두렵고 속상했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때는 흐린 날보다는 화창할 때 상대 이성의 전화번호를 획득하는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기자님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밖에 비가 이렇게 퍼붓는지 정말 속상했는데요. 아마 그러한 날씨가 영향이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하자는 마음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두려움 속에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해주신 따뜻한 질문이 조금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는데요. 8월 2일 개봉되는 비공식 작전 시원하고 쫄깃한 맛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 놓치지 마시고 부디 반가이 반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